철학 32번째 시간은 존 듀이, 도구주의와 민주주의와 교육에 대한 듀이의 사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듀이는 미국의 철학자이자 교육학자로 1859년부터 1952년까지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존 듀이에 대한 평가로 가장 미국적인 철학을 만든 미국의 철학자로 평가받습니다. 동양에서도 알려져 있고 도쿄 베이징 대학에서 강의를 한 적도 있고 중국의 사회에 관한 3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서양의 공자라고도 불리기도 하였죠. 근대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 현대 교육학 이론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실용주의의 대표적인 철학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자신보다 17살이 어린 듀이를 사상적 영웅이라고 부르기도 하였죠. 듀이의 생애를 보자면 미국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퍼스 제임스의 실용주의를 계승하고 발전시켰죠. 시카고 대학에서 교수를 역임하며 철학, 심리학, 교육학 연구소장으로서 세계적 명성을 얻습니다. 시카고 대학 학장에 취임하기도 하는데 이때 대학 실험학교를 설립한 것으로도 유명하죠. 93세까지 저술가 사회활동을 지속하였고 이후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듀이의 사상, 도구주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진화론의 영향을 받아 인간이 자연 환경을 마주하면서 경험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경험은 인식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실제라고 하며 나눌 수 없는 연속으로 나타난다고 하였죠. 인식과 사고는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경험을 통해 세계를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의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탐구하고 답을 얻게 되는 과정을 인간은 가지게 되면서 발전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탐구입니다. 탐구는 미정의 상황을 원래 상황의 구성 요소들이 통일된 전체가 되도록 특징과 관계가 결정된 상황으로 변형시키는 통제된 과정이라고 합니다. 경험을 통해 주어진 상황들을 정리하여 통일시키고 어떠한 특징과 관계를 설정하여 바꾸고 틀을 정하는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탐구는 객관적 대상의 객관적 변형에 관계하며 탐구에 의해 진리는 정의된다고 합니다. 경험을 통해 주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규정해야 진리로 정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탐구는 5가지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의 제안. 두 번째, 문제를 확정시키는 지성화. 세 번째, 관찰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가설. 네 번째, 사유를 통해 결합하고 체계화하는 추론. 다섯 번째, 실제적인 경험으로 검증하는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요약하자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향을 정하고 문제를 구체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여러 가설을 통해 살펴보고 사유를 통해 더 명확하게 하여 추론하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다시 경험으로 검증, 입증해야 탐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듀이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보증된 진리에 불과하며 믿음으로써 참일 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경험을 통해 잘못된 방법으로 경험을 체계화하여 검증을 해도 다시 잘못된 경험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듀이는 진리를 보증된 주장 가능성이라고 합니다. 진리는 절대적이거나 불변하는 것이 아닌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것으로 보았죠. 탐구의 과정을 거쳐 어느 정도 보증된 주장일 뿐입니다. 기본적으로 관념과 사실의 일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듀이는 제임스가 관념만을 통해 신념으로 변화가 있다면 가치가 있다는 주장을 비판한 것입니다. 비판하며 의미에 대해 말하게 되는데 의미는 대상, 관념, 신념의 의미로 구성되어 있죠. 먼저 대상의 의미는 경험적으로 확실한 근거를 가진 대상이 나타내는 결과들이 의미입니다. 이어서 관념의 의미는 인간을 행동하게 하는 여러 가지의 탐구와 대상들에 의해 생기는 변화들의 의미입니다. 대상과 관념은 서로 관계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대상의 의미가 바뀌면 관념이 변하게 되며 관념의 의미에 따라 대상 또한 변하게 되죠. 예로 얼음이라는 대상이 딱딱하다고 느꼈는데 녹으면서 물이라는 액체로 바뀌었을 때 관념 또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결과를 나타내게 되죠. 이와 반대로 신념은
탐구를 통해 실험, 검토되어 사용되는 관념이 아닙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신념을 통해 안정을 얻는다면 실용적이라고 보았죠. 그러나 신념은 고정된 의미의 관념이며 세계를 변화시키지 않고 스스로가 만족하는 것에 멈춥니다. 그래서 듀이는 사고와 관념이 실제적 검증에 의해 확립되고 더 나은 사회, 세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실 사회에서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듀이의 사상이 바로 도구주의입니다. 인간의 사고, 관념, 지식은 문제를 해결하여 사회 세계를 발전, 변화시키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도구주의는 1차적으로 사고가 미래적 결과에 대한 실험적 규정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고찰하고 다양한 형식의 개념과 판단과 추론에 대한 정확한 논리적 이론을 형성하는 시도라고 합니다. 사상, 이론, 지식은 실제 사회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때 도구로서 가치를 지니며 실용적인 의미를 가지게 되죠. 이어서 도구주의는 민주주의와 교육에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듀이는 민주적인 공동생활을 위해서 공공선을 증진시켜야 하는데 여기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듀이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이 의사소통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육이라고 보았습니다. 듀이는 교육이 자연과 인간에 대한 지성과 정서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았죠. 또한 집단 사회가 그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구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적인 사회는 사회 구성원의 자유를 인정하고 다양한 가치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 창조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듀이는 경험의 재구성이라고 말하죠. 자신의 경험을 교육을 통해 계속적으로 다시 구성해 나가며 성장해 갑니다. 듀이는 학생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스스로가 경험을 하며 탐구하고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며 발전, 성장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고 본 것이죠. 학교라는 현실사회 모델로 다양한 경험과 의사소통으로 상호작용하여 민주주의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듀이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이 삶의 모든 영역과 방식으로 확장되는 사회적 조직의 형태를 제공해 개인의 힘이 길러지고 유지, 관리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개인은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 유기체로 보며 공동체와 조화를 이루며 개인과 개성과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로 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최종 정리를 하자면 우리는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않는다. 우리는 경험을 반성하는 것으로부터 배운다. 이는 존 듀이의 말로 우리는 경험을 중요시하며 경험을 잘 다뤄야 합니다. 듀이는 경험을 의심하고 탐구하여 관념과 사실이 일치해야 한다고 보았죠. 그렇게 얻은 지식, 이론, 관념은 도구로 사회를 실제적으로 발전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교육이고 민주주의에 의한 방식인 것이죠. 여기까지가 존 듀이였고요. 다음은 현상학의 창시자 에드문드 후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